국정실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의 특징과 국무조정실의 올 한 해 역점 과제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윤식 국무조정실 1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새 정부 업무 보고가 오늘 끝났습니다. 이게 참 오래 걸린 것 같아요. 2달 넘게 걸렸는데 부처 업무 보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걸린 건가요? 예, 부처 업무보고가 이번에 3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거의 약 40일 정도에 걸쳐가지고 27개 부처에 대한 부처 업무가 끝났습니다. 네. 예, 시기는 뭐 조금 다소 늦어졌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를 함께 공유하는 아주 내실 있는 보고였다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국정 보고에서 업무 보고 나온 내용들을 스피드를 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무조정실도 오늘 이제 국정보고 업무 보고를 하셨고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올해 이루어진 국정 업무 보고 전체적인 내용 뭐 특징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제 금년도 업무 보고에서는 주로 이제 국민 중심, 협업 중심, 또 그러고 현장 중심이라는 3대 국정 운영의 원칙이 업무 보고 전반에서 이제 반영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140개 국정 과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제시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의 삶의 변화에 중점이 된, 쉽게 말해서 종래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국민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된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중요한 것이 다른 것보다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쉽게 말해서 협업에 대한 협업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 또 대통령과 공직자 간의 그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상견례 비슷한 그런 모임도 돼 있죠? 예, 상견례 이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자리를 하면서 국정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공감과 소통의 장이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느낀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랄까, 리더십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다른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느끼기로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인 정책 현안에 대한 아주 이해도가 아주 매우 깊고 높은 거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주 디테일에 강하시면서도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한 과거와 달리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도 토론에 아주 격의 없이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도 이제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참석자를 일일이 격려하시는 그런 따뜻한 리더십을 보이셨다는 점이 저희가 하나의 느낌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곁에서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 여전히 메모는 많이 하십니까? 예, 꾸준히 메모하시면서 또 좋은 말씀도 하시고 또 이제 때에 따라서는 토론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국정의 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팩트가 아주 좀 정확하실 것 같아요. 자, 국무조정실이 처음으로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국무조정실 부처 중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보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다른 것보다는 이제 사실 처음으로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건 아마도 총리실이 국정의 중심에서 총괄 관리 조정하면서 각 부처의 업무를 많이 도와주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의 협업이라든가 국정과제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할 계획을 했고요. 아마도 마지막으로 보고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모든 부처의 업무 보고 내용을 종합해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는 의미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국무조정실의 핵심 역할을 5대 전략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이제 전략이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 평가하는 것과 함께 창의적 협업, 세 번째로는 선제적인 갈등 관리를 통해서 사회적 위험을 미리 우리가 예방하는 거고요. 그것 또한 과감한 규제 개선과 함께 마지막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이런 5가지를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의 전략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인데 그전에는 안 했었던 겁니까? 예, 그전에는 저희 총리실이 별로 별도로 하진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처 간의 협업, 이 중요성이라든가 국정과제 관리의 중요성 이런 것을 종합에 비춰볼 때 총리실이 국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또한 미드필더로서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업무 보고 통해서 이제 정립된 국정 기조나 국정 운영 원칙 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까?
예,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대통령께서 누님 말씀하신 4대 국정 운영 기조와 네. 국정 기조와 세 가지 3대 국정 운영의 원칙이 일관되게 반복 지시되었습니다. 예. 세 가지 국정 운영 원칙이라면 무엇보다도 국민 중심의 행정을 하라는 것하고 또한 현장 중심, 또한 협업 중심의 세 가지 원칙이 반복 지시되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이제 그 업무보 과정에서 약 총 79건의 업무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 중심의 경우에는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라는 네. 지시도 있었고요. 예. 또한 협업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성범죄 피해 방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고 현장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에 대한 맞춤형 인재 지원을 확대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대 국정운영 원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되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앞서 이제 우리 그 부처 간에 이제 칸막이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일반 기업체도 업무 부서 간에 칸막이가 예. 있거든요.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부처 간의 협업을 강조하는 건 그만큼 또 칸막이가 높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좀 칸막이 제거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뭐 부처 간의 칸막이가 상당히 높다는 일반 지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시다시피 사회가 이제 그 다오나 복잡이 됨에 따라서 여러 이해관계가 엉키기 때문에 그 부처 간의 칸막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행정의 성과를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에서는 총리실이 앞장서 가지고 중심이 되어 창의적 협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일을 하는 패러다임을 저희가 전환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보면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약 179개를 발굴하였습니다. 해가지고 이 과제들을 각종 유형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부처 간의 이해를 넘어서 가지고 네.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조정한다든가 각 부처별 팀워크를 제공한다든가 중요한 경우에는 총리실이 직접 이것을 조정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해결할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상의 뒷받침이라든가 네. 조직 인사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도 저희가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중간에서 혹시 부처 간에 이 갈등이 생기면 이게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많이 힘들어지지는 않겠습니까? 뭐 힘들어도 국민들의 나라 발전을 위한다 보면 다 뭐 즐겁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조정실에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에 되는 140개 국정과제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총리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존의 정보 평가 체계를 완전히 저희가 개편했습니다.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했고요. 예를 들어서 140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해서 진도 관리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특히 중요한 40개의 성과 조기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간 점검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특히 국정과제 상황실 설치해서 거기서 점검할 계획으로 했고요. 아주 또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난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심층적으로 뿌리까지 저희들이 뽑는 그런 또 평가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네. 뭐 국정과제라고 얘기를 하면 좀 거창해서 이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국정과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뭐 쉽게 말해서 국정과제라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공약들, 네. 공약들을 이제 정책화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공약이 많았는데요. 그것을 이제 그 인수위에서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한 것을 종합 정책화인 것이 140개 국정과제고요. 예. 이 140개 국정과제를 보게 되면 4대 국정과제에 비추어서 정합성 있게 해가지고 140개 국정과제와 현재로서 609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했는데 이거 저희들이 조금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5월 중에 저희들이 국민들께 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 140개 국정과제인데 일단 큰 틀은 경제부흥, 또 국민행복, 문화융성, 또 평화통일 기반구축 네 개 정도는 이제 그렇습니다. 요약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각 이제 또 하부에 이제 140개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뭐 사회가 다각화되고 또 다양화되다 보면 각종 이해 집단이랄까 또 이제 갈등이 참 빈번해지거든요. 사회 갈등이 심각해지고 이건 점점 더 커질 텐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어떻게 좀 어떻게 조정을 좀 해나갈?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크다. 네.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민간 연구기관 보고서에 약 GDP 한 27% 정도
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69건 정도 예. 그의 어떤 갈등 과제를 저희가 이제 파악했습니다. 이걸 앞으로 유형별로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저희가 이거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가치와 관련된 가치 갈등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형성하고 이것이 합의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요. 이해관계에 따른 이익 갈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합리적 보상 기준이라든가 또한 조정, 중재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와 함께 이미 현재화된 갈등 외에도 잠재된 갈등이 많습니다. 네. 이 잠재된 갈등에 대해서도 갈등 요인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자본, 쉽게 말해서 사회적 신뢰가 축적될 필요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저희가 함께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갈등 조정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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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혁도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중점을 두는 그런 분야인데 오늘 업무 보고에도 이게 포함이 됐습니까? 예,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어떠니까 최근 들어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 규제 개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규제 개선에 뒷받침 필요한 국정과제가 93개 나왔습니다. 네. 이 과제와 관련해서 특히 경제적 규제라든가 창조 경제나 성장 동력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에 비해서 사회적 규제, 예를 들어 안전이라든가 경제 민주화 같은 경우는 보다 강화하는 이런 완화와 강화를 하는 투 트랙으로 네.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끌게 되면 사실 네.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 심사의 기간도 최소한 단축해서 신속히 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민간과 협력해서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이 됨으로써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네. 한 사람의 공무원이라도 이제 부패하면 이제 정부 신뢰가 이제 저하된다. 이렇게 예.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공직기관 확립과 깨끗한 정부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정부 성공의 반은 공직 사회가 깨끗함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업무 보고서 했습니다만은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먼저 건설이나 환경과 같이 아주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또한 이외에도 관행적이라든가 구조적 부조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일수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부처 이기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이제 공직사회 인식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청년 문화를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종리와 달리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경미한 과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좀 면책해주는 그런 그것도 저희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공직사회 전반에 사기도 진작하기 위한 노력을 경제를 하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제도나 잘못된 제도나 관행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고칠 것이냐 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무조정실 업무 보고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윤실 국무조정실 1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